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자락 아래 느티골이라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 있어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지요. 그 등불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앉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조용히 조였습니다. 삼봉우리 사이로 안개가 낮게 깔리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마을의 밤을 잔잔히 채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느티골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어느 순박한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불을 잘 덮고 등불을 낮추고 편안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느티골의 밤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끝자락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는 한시성을 가진 가난한 홀어머니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대복이라 하였는데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했지만 어딘가 한 박자씩 느리고 순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대복은 늘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붙잡아 드리곤 하였습니다. 어무에 오늘도 나무 한 짐 잔뜩 해왔습니다. 걱정 마이소. 지가 다 알아서 할 깁니다. 동네 아이들은 대복을 보고 종종 바보라 놀렸지만 정작 대복은 화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저 씩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가난한 살림에도 대복은 이웃의 바치를 거들며 품삯 대신 웃음을 나누는 법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 대복을 보며 어머니는 늘 어머니는 늦게 만드는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난도. 그러던 어느 봄날 이웃 마을 최참봉댁에 중매쟁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참봉댁은 논밖에 나 있는 형편 넉넉한 집으로 슬하에 곱디고 온 외동딸 순이가 있었지요. 최참봉댁 사랑채에는 등잔불이 은은히 흔들리고 두 사람의 나지막한 대화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중매쟁이는 두 집안의 사정을 오가며 이 혼사가 결코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범밤의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허허. 사람이 진국이라 하지 않던가. 조금 어수룩하다는 말은 인내만 심성 하나는 착실하다 하니 나쁘지 않을 듯하네.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구려. 우리 순이가 저런 사람과 살면서 고생이나 하지 않을는지. 순이는 아버지의 뒷방 창가에 앉아 그 이야기를 몰래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두근거리기도 걱정스럽기도 했지요. 창밖으로는 살구꽃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겨울 영리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마음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깨보다 진심이 더 귀할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순이의 그 마음은 훗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봄바람에 살구꽃 흩날리던 그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아직 얼굴도 모르는 낭군을 그리며 저고리 옷고름에 술을 놓듯습니다. 봄바람은 그런 순이의 마음에 아물어갔습니다. 그 마음은 조금씩 단단하게. 가을 볕이 곱던 날 느티골 마당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복과 순이는 마침내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멍석 위에는 갖가지 정과 떡이 그득 차려졌고 마을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가 이래 예쁜 색시를 얻다니. 하늘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대복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에 잔치상을 준비하던 아낙들도 저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투르지만 꾸밈 없는 마음이었지요. 차일에 아래 늘어선 멍석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실거리며 가을 하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신랑 신부 곁을 맴돌며 신이 났습니다. 온 마당이 붉게 물든 행보로 하득했습니다. 혼례의 마지막 순서로 신랑 신부가 양가 어른들께 흔절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날만큼은 대복도 순이가 미리 몇 번이고 손잡아 가르쳐준 대로
반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가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아 그 하루를 더없이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허허, 저것 보게 생각보다 제법이지 않은가. 우리 사이가 절 하나는 아주 야무지게 하는구먼. 장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반듯한 절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소동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요. 순이는 미리 몇 밤을 새워 남편의 절하는 자세를 손수 고쳐주었던 그 정성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두고두고 크자라벨 첫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대복은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최참봉댁 사랑채 옆방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이복의 사위, 이 집 살림이 자네 손에도 달렸으니 매사에 신중하고 성실히 하시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인어른 말씀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대답이 어찌나 우렁차고 진지하던지 장인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얼마나 무섭도록 철저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 걸린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새로운 살림의 첫날을 조용히 채우며 장인은 사위 우렁찬 대답에 묻혀도 다음 날부터 순이는 부엌 길이며 집안 일을 하나하나 대복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복은 배우는 것마다 신기하며 열심이었습니다. 여보, 장작은 이만큼만 패면 되고요. 물은 이 항아리에 딱 이 성까지만 채우면 돼요. 알겠습니다. 딱 이만큼 한치도 안 틀리게 할 깁니다. 순이는 남편의 그 우직한 대답이 귀엽기도 하고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여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장작 연기가 코끝을 스치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정겹게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대복은 서투른 손길로 물동이를 나르다 몇 번이고 자락을 적셨지만 그마저도 마냥이 그저 사랑습니다. 순이는 새 사위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웃에 살던 덕구라는 청년이 어느 날 밭에서 대복을 만나 넉살 좋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자네가 최참 몽덱세 사위라며? 듣자니 사람이 좀 순진하다던데 진짜인가? 순진한 게 나쁜 거요? 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려는 것뿐인디에. 그 꾸밈 없는 대답에 덕구는 피시 웃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짧은 만남은 훗날 두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논두길 위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저 멀리서 소 울음소리가 한가로이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그날의 짧은 인연이 훗날 이토록 깊은 우정으로 이어질 줄은 며칠 뒤 먼 친척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이 인사차 최참봉댁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인은 대복을 불러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시는 어른들께는 각별히 절을 잘 올려야 하네.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에게 빠짐없이 정성껏 큰 절을 올리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가 확실하게 다 해내겠습니다. 대복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장인의 목소리는 아직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채반에 체면이 걸려있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복은 밤으로 돌아와서도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라는 담이 거꾸니고 되며 잠을 설쳤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분주히 손님상을 차리며 남편을 살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요. 여보, 절은 사람에게만 올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사람한테만요. 하모에 다 믿어. 앉아 계신 분들한테만 하는 거 아입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였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옷고름을 매만져주며 부디 오늘만은 별일이 없기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빌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부디 오늘만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순이의 그 말에 대복을 시기식하게
이윽고 갓을 쓴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이 하나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장모는 대청마루에 서서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대청에 앉으시지요. 마당에도 자리를 봐두었습니다. 허허, 오늘 세사의 인사받는 날이라며? 나도 구경 좀 해야겠구먼. 마당 한쪽에는 손님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멍석이 깔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장독 몇 개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그리고 낮잠 자던 누렁이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마당 가득 퍼진 국화 향기가 손님들의 걸음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의 걸음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의 걸음을 더러워 대복은 마당으로 나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은 어른들께 절을 마치자마자 마당 한쪽 장독대의 커다란 간장독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장독대 위로 쏟아지던 오후 햇살이 대복의 진지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댁에서 제일 오래 앉아 계신 분이시구먼요. 소인 세사의 대복이라 하옵니다. 절 받으십시오. 대복은 커다란 장독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독 안에서는 오래 묵은 간장이 그윽한 향을 풍기며 대복의 절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듯하였습니다. 장독대 앞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장독대 앞은 순식간에 웃음 장인이 화들짝 놀라 달려가려는데 대복은 벌써 다음 차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 엎드려 낮잠 자던 누렁이 앞에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이 댁 어른께서 참으로 편안히 앉아 계시는구먼요. 소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이복의 대복이 그건 개일세 개 우리 집 누렁이라고. 누렁이는 영문도 모른 채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었고 마당에 모인 어른들은 배를 잡고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그 와중에도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세상 태평한 얼굴로 꼬리만 살랑거렸습니다. 장인은 손을 뻗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장인은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장인의 얼굴을 장인이 진땀을 빼며 대복의 소매를 붙잡으려는 찰나 대복은 이미 저 멀리 밭머리에 세워둔 허수아비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허수아비의 낡은 저고리 소매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마주 절하듯 정답게 흔들렸습니다. 저기 먼 데서부터 오신 손님이 계시는구먼요. 예의를 갖춰야지. 대복은 허수아비 앞에 서서 정성스레 큰 절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는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절을 받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은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덩달아 헛수아비에게 인사를 흉내냈. 다행히 손님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하게 웃으며 대복을 칭찬하였습니다. 허허, 이 친구 참 재미있구먼. 상대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진심으로 얘를 갖추려는 마음 하나는 알아줘야겠어. 호호, 이거 참 민망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네만 저 아이 마음 하나는 나무랄 데가 없구먼. 장인은 붉어진 얼굴로 손님들에게 연신 사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뜻밖에도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퍼진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 마당까지 흘러갔습니다. 장인은 붉어진 얼굴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웬 웃음소리에는 어떤 흉어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온 집안을 안도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장모는 마루에 덜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저 사위 때문에 난 부끄러워서 순이야, 저 사람 데리고 대체 어찌 살려느냐. 어머니, 저희는 그저 시키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잖아요. 장모는 딸의 그 말에 뭐라 더 나무라지 못하고 그저 다시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마루 위로 내려앉는 동안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만 매만졌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이 모든 소동도 언젠가는 웃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루에 나란히 있다. 그날의 소동은 오래도록 마을의 우스갯소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복의 순진함이 빚어낼 크고 작은 소동은 이제부터 하나둘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소동을 향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다음 소동이 벌써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느티볼의 첫 소동은 그렇게 정겨운 예시하기의 한 페이지로 접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동의 밑바탕에는 늘 한결같은 진심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느티골 사람들은 그날의 소동을 떠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정겨운 미소를 띠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장모는 이웃 마을에서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대복을 달장 쪽으로 불렀습니다. 대복아, 저기 시암탉 한 마리 있지 않느냐? 그놈 좀 잘 잡아 오너라. 손님상에 올려야겠다. 잡아오라꾸에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가 아주 단단히 잡아오겠습니다. 장모는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대복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무언가 심상치 않은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닭장 안에서는 볕이 붉은 씨암탉이 아무것도 모른 채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그날따라 유독 정성 들여 손님상을 차리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신신당부를 한 그루 고박으로 청시 들어갔습니다. 장모는 그 말을 듣고 그렇죠. 대복은 헛간에서 굵은 새끼줄을 챙겨 나왔습니다. 잡아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죄인을 포박하듯 닭을 꽁꽁 묶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당 흙바닥 위로 새끼줄 자국이 어지러이 남고 대복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네 이놈, 오늘 밥상에 오르는 죄를 지었으니 순순히 오랏줄을 받아라. 씨암탉은 화들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마당을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대복은 새끼줄을 든 채 그 뒤를 진지한 얼굴로 쫓아다녔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는 대복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흙바닥에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진지한 얼굴에는 조금의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새끼줄만 부질없이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닭 쫓는 소리에 마을 아이들과 덕고까지 몰려와 담장 너머로 구경을 하였습니다. 어이 대복이 닭 한 마리 잡는데 무슨 죄인 다루듯 하는가. 그냥 모이로 끼워내면 될 것을. 안 됩니다. 장모님이 잘 잡아오라 하셨으니 이래 확실하게 묶어가야 안심이 되지에. 결국 씨암탉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수탉까지 놀라 함께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깃털 날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구경꾼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달장 안 남은 병아리들도 놀랐는지 피약피약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한바탕 신나는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뒤쫓은 끝에 대복은 마침내 닭 한 마리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붙잡은 것은 씨암탉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씩씩한 수탉이었습니다. 수탉은 얼떨결에 붙잡힌 채로도 위풍 당당하게 목청을 가다듬어 큰 소리로 울어젖혔습니다. 옳지, 드디어 잡았다. 이놈이 제일 크고 튼튼한 걸 보니 손님상에 딱 어울리겠구먼. 대복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수탉을 새끼줄에 묶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작 씨암탉은 저만치 담장 위에 앉아 태연히 대복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장모는 부엌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라 대복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뿌듯해하였습니다. 정작 씨암탉은 유유히 지켜보았습니다. 너 뭐하냐면 이야기라면 자디자디여지 당연히까 자리서 그리 대목 올려다 채우라기 하나야. 더 편안한 걸 제어라 바라타와 이 사람아, 이건 수탉이 아니냐? 내가 잡아오라 한 건 씨암탉이란 말이다.
예, 닭은 다 똑같은 닭 아닙니까? 지는 그냥 제일 크고 튼튼한 놈을 골랐을 뿐인디에. 장모는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님들은 마당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저마다 킥킥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부엌문 밖에서는 손님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와 장모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복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에 손님부터 깨켜 있었습니다. 부광경 결국 순이가 웃음을 참으며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이의 손끝이 닭의 깃털을 스치는 그 다정한 손길에 대복도 차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보, 이렇게 손을 살살 내밀어서 저기 볕이 작고 몸집이 아담한 저희가 시암탉이에요. 함께 잡아봐요. 순이가 차근차근 가르쳐준 대로 대복은 이번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정확히 시암탉을 품에 안아왔습니다. 대복은 순이가 가르쳐준 그 손길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대복은 그 손길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시암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상에는 정성껏 지어진 백숙이 올랐습니다. 소동이야 어찌됐든 음식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습니다. 우수한 백숙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자 아이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허허, 오늘 낮에 마당에서 벌어진 소동 이야기는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겠구먼. 그래도 저 아이 정성 하나만은 알아줄 만하이. 손님들은 웃음 섞인 이야기와 함께 밥상을 즐겼고 그 웃음소리는 대복에 대한 험담이 아니라 오히려 정겨운 애정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국물 한 술을 뜨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이 집 며느리와 사위의 정성을 다시 한번 칭찬하였습니다. 그렇게 손님 순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손님 상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장인은 이웃 고을에 볼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대복을 불러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혹여 손님이 오시거든 아주 극진히 정말 잘 대접해야 하네. 알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끌어모아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장인은 그 대답이 든든하기도 했지만 어쩐지 뒷골이 살짝 서늘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짐을 꾸리는 장인의 손길에는 며칠간의 집안 살림을 맡기는 무거운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대복은 장인이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향해 몇 번이고 허리로 굽혀 배웅하였습니다. 장인은 그렇게 몇 번과 강조하였습니다. 장인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나그네 한 분이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하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은 나그네 옷자락에는 먼 길을 걸어온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이소. 우리 장인어른 안 계신 동안 지가 아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나그네는 뜻밖의 환대에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나그네는 이 작은 마을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눈치였습니다. 대복은 그런 나그네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뜻밖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대복은 곳간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최상급 쌀과 아껴 두었던 꿀단지, 겨울 대비용 육포까지 무주리 꺼내 손님상에 올렸습니다. 손님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 쌀밥과 노랗게 빛나는 꿀단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손님, 이거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쌀입니다. 이 꿀도 다 드시고 이 육포도 맛없이 마시고 다 드시소. 나그네는 눈이 휘둥그레져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대복은 그럴수록 더 많은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순이는 부엌 쪽에서 그릇 부디는 소리를 들으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마음을 졸였습니다. 나그네는 몇 번이고 사양하다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곳간에 귀한 것들이 아낌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섰던 순이는 텅 비다시피 한 곳간을 보고 그만 놀라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집 겨울 양식이랑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꿀단지잖아요. 어쩌려고 이걸 다. 장인어른이 손님 오시면 아주 잘 대접하라 안 가신나. 지는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인디에. 순이는 뭐라 나무랄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한숨과 함께 웃음이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텅 빈 곳간 안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어쩐지 순이의 한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대복은 아내의 놀란 얼굴을 보고서야 자신이 무언가 크게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겠습니다. 순이는 결국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다음날 아침 나그네는 떠나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대문을 나서며 몇 번이고 뒤돌아 누티골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노인장, 알고 보니 이웃 고을에서 이름 꽤나 알려진 훈장, 어른이라 카더구먼. 나그네는 훗날 만나는 사람마다 누티골 최참봉댁 사이에 정성스러운 대접을 두고두고 칭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곳간은 비었을지언정 사람의 마음만큼은 두둑이 채워진 하루였습니다. 덕구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은근히 자기 일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칭찬은 두고두고 마을의 자랑거리. 며칠 뒤 돌아온 장인은 텅 빈 곳간을 보고 처음에는 그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장인은 빈 항아리를 하나하나 두드려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는 남편의 놀란 얼굴을 보며 이 일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쌀이며 꿀이며 육포까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글쎄 말이오. 손님 한 분 대접한다고 곳간을 아주 탈탈 털었지 뭡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나그네가 실은 이웃고을 대감댁과도 인연이 깊은 어른이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느티골 사유의 진심 어린 대접을 칭찬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 소식은 뜻밖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뜻밖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노을빛이 장인의 굳었던 얼굴을 서서히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허허, 곳간이야 다시 채우면 그만이지만 저 아이의 진심은 돈으로도 못 사는 것일구먼. 장인은 텅 빈 곳간을 보며 짓던 한숨을 거두고 대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자랑스러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순이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남편의 우직함이 자랑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